안녕하세요. 철회입니다. 일단 녹화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죄송하다는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저도 물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좀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런 마음 좀 먼저 전하고 싶고요. 사람인지라 저도 많이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방송을 오랜만에 켰으니까 또 약간 시황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어,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이게 비트 스탬프 차트고요. 일단 그런 게 있었죠. 이 EMA 선의 지킴이 지지가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동안. 근데 보기 좋게 지켰다가 바로 떨어졌죠. 그래서 텔레그램에는 바로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42와 38 사이를 얘기했는데 그 또한 많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틀렸습니다. 여기 3만을 찍고 41K까지 반등을 왔기 때문에 뭐 42에서 38까지 샀으면 평단이 40이니까 여기서 정리를 했다 그러면 본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황에서 일단 TD 시퀀셜 차트고요. 이거는 TD에서 9를 나타내면 아래로 구면은 보통 하락의 끝, 위로 구면은 상승의 끝을 나타냅니다. 주봉이고요. 근데 TD가 이런 가습 뭐랄까 가속화 채널 혹은 좀 비트 자체가 이 시장 자체가 좀 빨리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TD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오를 때 보면은 여기서 9가 떠서 상승의 끝을 알렸는데 계속 올랐죠. 그래서 TD의 의미는 크게 없지만 뭐 좋게 보는 해석으로 보자면 TD 9가 하나가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제 차트를 제가 여기저기서 그리다 보니까 잠깐만요. 일단 스탬프를 보면은 스탬프 기준에서는 그게 있어요. 보시면 코로나 때 나왔더니 엄청난 하락에서 이제 추세선을 이으면 여기서 추세가 한번 닿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어, 이 추세가 살아있는 게 사실 지금 부근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뚫렸죠. 3만 3천 정도가 이제 달러로 추세를 지켜주는 구간인데 이게 약간 뚫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암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피보나치를 제가 아까 그거 봤었어요 혼자 이게 일봉인데요. 원래 제가 피보나치 역계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계산으로 봐서 0.236에서의 반등 구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 36,000에서의 반등 구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 일단 0.236에서 반등을 했다고 가정을 이렇게 보면 목표값이 거의 28,000달러가 나와요. 이게 조금 암울한 일단 보이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이제 이 오더블록 몸통에서 반등을 했고 위에 저항작용 받은 게 0.382까지 어떻게 보면 반등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구간이 오더블록으로 거의 뭐 저항작용이 또 된 거고 이렇게 보면 28,000까지의 가능성을 당장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웃긴 게 코로나 때부터로 이제 봐서 피보나치를 되돌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64,000 고점까지 보면요. 0.618에 되돌린 구간이 27,169달러의 스탬프 기준으로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누가 했었는데 아까 카톡방에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상승 자체의 전제가 있을 때는 보통 0.618까지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27,000과 28,000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입장인데 솔직히 캔들 지금 뭐 4시간으로 이렇게 보이는 캔들 이 캔들과 뭐 1시간 그리고 15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캔들 자체도 좋진 않아요. 저도 이제 캔들을 많이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라서 거래량과 근데 이제 뭐 잠깐 바이낸스로 이동을 할게요. 차트를 살짝 지우고 차트 지우기 전에 하나 또 설명할 게 있죠. 4시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오는 이 선과 또 여기 이 선 혹은 이제 이 아랫선 이렇게 어떤 선에서 삼각 수렴을 이렇게 하다가 나 처음에 넘는 척 하더니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은 구간이 직전에 이제 지지를 했던 이 구간에서 이게 1시간로 보면은 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의 지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지지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저항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넘어져야 사실 수렴에서의 더 큰 상승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일단 저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 안에서 놀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 아래에서 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떨어진 모습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수렴은 이렇게 하방 이탈을 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 우리가 장난스럽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상횡상 하횡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1시간 같은 걸로 보면은 4시간으로 볼게요. 4시간으로 보면은 상승하고 횡보하면은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상승이라고 여기는 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면 추가 상승이고 또 횡보하면 또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약간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국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조금 안 좋은 게 뭐 여기서도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또 다시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또 이렇게 큰 횡보를 또 하고 또 하락을 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 짧은 프레임으로 보면 좀 잘 나오는데 1시간 같은 게 일단 예를 들면 그렇네요. 여기서 하락하고 횡보했죠. 반등하는 척 했으나 또 하락하고 또 횡보하고 또 하락하고 또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 이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저점이 어디일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저도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제 어려움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많은 프랙탈이 일단 오를 때부터 깨졌어요. 너무 급하게 빨리 올랐던 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너무 빨리 올라서 그 부분에서 프랙탈이 깨져서 좀 어려웠고 떨어질 때도 뭐 언젠간 반토막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지만 그게 이번일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비를 뭐 정확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어렵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려웠던 게 해시리본이 제가 이제 가끔 설명을 할 때 2013년 이후로 가장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드렸었는데 스탬프 기준으로 해시리본을 보게 되면은 이 카피슐레이션이라는 건데 카피슐레이션은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채굴자들이 이제 대형 채굴자들이 우세해지고 작은 채굴자들은 좀 시장에서 떨쳐 나가는 그런 구간을 저희가 이제 카피슐레이션이라고 해시레이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 이 카피슐레이션이 한번 뜨고 나면 보통 바이가 뜹니다. 바이가 뜨고 뭐 여기서도 카피슐레이션이 일어나고 나서 아래 보면 바이가 뜨고 이제 뭐 소폭 오르고 또 여기서도 코로나 이후에 카피슐레이션 뜨고 오르고 이건 반감기고요. 빨간색은 이런 식이 됐었는데 카피슐레이션이 뜨고 또다시 카피슐레이션이 뜨는 경우는 거의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이거를 쪼개서 보다 보면은 구간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아닌가? 이 구간이었나 봐요. 이 구간이 아닌가? 아무튼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런 지금 상황을 약간 겪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확대해서 봐야 보이는데. 여기 구간이네요. 여기서도 카피슐레이션이 여기서부터 뜬 거예요. 여기서부터 떴다가 메워졌고 원래 이거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과거 차트를 보다가 얼마 전에 봤었는데 한번 뭐 어쨌든 있든 없든 카피슐레이션이 뜨고 또다시 카피슐레이션이 뜨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카피슐레이션과 바이잖아요.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현재 구간이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여기서 카피슐레이션이 떴으면은 여기부터 이제 해시레이트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가지고 바이가 뭐 여기서 떠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또다시 카피슐레이션이 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 아예 이제 없다고 볼 정도로 되는 케이스라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자면은 일단 이 EMA와 MA 자체가 저항 작용을 일봉상 하고 있고 또 주봉에서는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이평선이 너무 위에서 꺾여서 완전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 이평선이 다시 배열이 잘 되려면은 한두 달 정도는 걸린다. 그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아예 장세 자체가 그럼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근데 횡보를 하게 되면은 그 횡보 기간 뭐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이제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진 않고 많이 올라야 45K 정도까지 회복을 하면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이 이평선도 많이 배열이 바뀔 겁니다. 그러고 다시 한두 달 후부터 랠리를 하면은 이런 랠리 구간이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면 장세 자체가 꺾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장세에 대해서 꺾인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오르는 장에서는 확실하게 오른다. 기다리면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하락장에서는 확실하게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는 어떤 확신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관점에서도 월봉 자체가 사실 이렇게 연봉 연속으로 3운봉이 어쨌든 6월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지금 운봉이 나온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장 자체가 좋을 때는 음봉이 두 달, 세 달 안 떠요. 보통 두 달 뜰 수도 있지만 세 달까지는 잘 안 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두 번은 떴죠. 근데 세 달은 안 떴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이 조금 장세가 혼란스럽고 쉽진 않다. 네. 그리고 단기 차트도 솔직히 조금 안 좋습니다. 1시간과 뭐 이런 것들도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큰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작은 뭐 이런 반등과 어떤 혹은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가슴이 아프고 뭐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올라버리면은 또 좀 그렇고 네. 근데 이런 캔들과 거래량 관점에서는 조금 좋진 않다 당장 네, 그런 모양인 것 같고요. 지금 스탬프 기준이라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거래량이 어, 많이 나와야 돼요. 반등을 하려면 이 구간에서도 여기가 이제 바닥이 아니라 큰 조정이 왔었는데 3일차 3일차의 하락에 일봉이니까요. 근데 제차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면서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 반등을 이끌어낸 거는 이 거래량이에요. 이런 거래량이 나와줘야 반등을 이끌어내거든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양봉 거래량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 하락의 거래량을 메울 것만큼의 거래량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죠 지금. 코로나 때도 이 음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다음 양봉에 나왔어요. 저점은 여기서 갱신했지만 이런 거래량들이 움직여줘야 아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의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또다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도 이런 거래량이 양봉이 나왔기에 추가적으로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다시 올라가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고 음봉이 크게 터졌지만 뭐 그 다음에 좀 일주일인가요? 여기서 한 2, 3주를 기다린 보람 후에 기다린 후에 양봉 거래가 크게 나왔기에 이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고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은 이 큰 음봉 거래량 다음에 이 양봉 거래량에서 이날도 양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 받쳐줬으면은 괜찮게 흘러갔을 거예요. 시장이 바로 반등해서 47,000까지 금방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다시 음봉 전환되고 또 양봉과 음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거래량이 상당히 급감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는 게 더 좀 좋습니다. 상황이.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관점이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저는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락장이다라고 해도 반등이 올 거고 그 반등에서 뭐 숏을 치든지 현금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관점이냐면 어, 여기서 이제 오더블록 구간으로 대충 아까 제가 잠깐 봤을 때 보니까 이 구간 있죠. 여기 아까 저점 찍었던 이 구간이 정확하게 28,000에서 아니 28,000에 32,000에 이 주봉 캔들 두 개의 오더블록 구간이더라고요. 이렇게가 이 딱 저점이 그래서 32,000 반등을 한번 기대할 수 있고요. 32,000 반등이면 그래도 괜찮은 게 일봉상 보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저점이 나왔고 3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31,111 이 저점이고 여기가 32,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거의 1,000달러씩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저점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아요 상황이. 그래서 일단 기대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여기 32,000 부근 이 오더블록상의 매물대가 생기죠. 이 부근에서의 저점이 형성이 됐다. 혹은 사실상 캔들 모양으로 보면은 이 도지 캔들 두 개에서 원래 이번 주에 결정의 방향이 나야 되는데 음봉이잖아요 현재는.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음봉이 되고 다음 주에 음봉이 또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바닥일 거다. 그렇다면 그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피보나치 상의 이유 때문에 스탬프에 있죠. 스탬프의 피보나치 상의 이유 때문에 스탬프 없네요. 네. 28,000 부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28,000과 27,000 사이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뭐 이렇게 27,000과 28,000 사이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암울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켰고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 금리 인상이 전 내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이 아니면 뭐 내후년에 있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2023년부터로 원래 계획을 연준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에 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지금의 상황과 인플레이션과 국가 간의 부채가 커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원래 풀어냈던 게 전쟁을 통해서 사실 돈을 소각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전쟁이 이제 전쟁이 되면 핵전쟁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설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이 제일 패권 국가니까 미국이 자금을 순환시키고 뭐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쟁보다 크립토 쪽으로 나중에 결국은 자금을 많이 넣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의 주식과 다른 것들은 돈의 흐름이 너무나 뻔하게 보였는데 크립토 쪽은 그래도 이제 사실상 어떤 중앙 개체가 있어서 보증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와서 시장을 한번 꾸리고 시장이 다시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나 혹은 테슬라의 자회사인가요? 어쨌든 그 앨런 머스크 또 다른 회사의 솔라시티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 마이닝을 친환경으로 할 것이다라는 하나의 전제가 저는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언젠간 중국이 이 시장을 열 거고 그게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최근에 BTC의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를 봤을 때 아직도 이제 아웃플로우가 많고 최근에 큰 비트들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거래소 밖으로. 그런 걸 봤을 때 또 다른 엄청난 큰 회사 테슬라 같은 뭐 애플이나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한 번쯤은 비트를 이제 매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장세 역전이 한번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주요하게 짚어드린 맥은 아까 앞에 있으니 다시 한번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